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한 번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씩 잘라서 배웠다면요. 오늘은 2016년 6월에 봤던 ITQ 파워포인트 B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가 처음 열리면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전체 구성, 문제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로 바꾸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디자인에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바꾸고 엔터. 그 다음에 슬라이드 1번을 누른 다음에 엔터 6장. 슬라이드 6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온 다음에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1번이잖아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작성을 했고요. 전체 구성의 2번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열어주면 생각나시죠? 대장 페이지가 있고 쫄병 페이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2번을 살짝 보시고 대장 페이지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2번에 있는 모양을 대장 페이지에다가 그려주시는 겁니다. 도형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생각나세요? 첫 번째 도형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은 남겨두시고 선택이 되게끔 남겨두시고 서식에 들어오면 색깔을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바꾸고 윤곽선, 테두리, 외곽선 얘를 깜장색으로 바꾸고 두께를 4분의 1포인트로 가장 작은 걸로요. 작은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다음번에 도형을 그릴 때 똑같은 스타일로 적용이 돼서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도형을 그릴 때 여기 맨 밑에 깔려있는 너비를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뒤집혔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좀 너비를 보시고 집어 넣으신 다음에 회전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뭐 방향키로 좀 조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던 맨 1층에 깔려있던 애를 제일 앞으로 갖고 와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중앙으로 위치시킨 다음에요. 문제에 보면 보듬의 40포인트 파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듬의 40포인트 파랑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홈키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왼쪽 아래에 한국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삽입에 그림에 문서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문서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아마 이 로고가 있을 거예요. 갖고 와서 보라색을 빼주셔야죠. 숨겨진 메뉴에 투명한 색 설정, 보라색, 대각선으로 줄이시고 적당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삽입에 여기에 뭐 머리글 바닥글을 눌러도 되고 슬라이드 번호를 누르셔도 같은 메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슬라이드 번호라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을 하신 다음은요. 전체 구성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로 나오시면 첫 번째 전체 구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경 서식에 들어가서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눌러 주셔야죠. 여기 있는 부분이 모양이 나오면 안 되니까 숨겨주는 것까지 하시면 우리가 한글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누고 번호 쓴 거랑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구성 60점이 끝나고 이쯤에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로딩을 하는 그 부분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까지 마치셔야 돼요. 방송 작업에 파워포인트를 하니까 여기서 저는 2019년 0705
빼기 이름으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1번부터 6번까지 작업할 차례가 된 거예요. 자, 슬라이드 1번은요, 표지 디자인입니다. 1번과 2번과 6번은요, 여기 있는 내용을 지우자고 했잖아요. 선택을 하시고 지우시고 쉬운 거부터 할까요? 왼쪽에 한국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을 빼주시고 비슷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하게 그 이미지 크기랑 비슷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편집하는 부분은요. 최대한 비슷한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도형이 어떤 걸까요? 도형 찾는 게 일입니다. 도형 찾는 게 일인데 비슷한 도형이 있을까요? 요걸로 해볼까요? 얘가 이렇게 뿅 들어갔으니까 얘만 뿅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은요 요즘에 보니까 여기 도형 채우기에 그림을 먼저 넣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 피아노 건반 모양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한번 전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집은 점을 클릭을 하면요 파란색 선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의외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면 느낌이 조금씩 틀려지죠? 이 부분을 좀 잘 연습을 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제대로 좀 만들어 줘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조금 올려서 모래시계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조금 안 뾰족하긴 한데 그런 대로 그냥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저런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조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1번 동그라미에 그림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조금 하시고 하나를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돌린 다음에 크기만 좀 줄이면 되겠죠? 시프트를 누르고 줄이시면 조금 비율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잘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워드아트 삽입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상자를 그냥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그대로 쓰시고 오타가 나지 않게 정확하게 쓰신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도둠의 굵게를 먼저 바꾸시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홈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셔도 돼요. 도둠의 굵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문제대로 위로 기울기,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를 하시면 여기서 잡아 당겼을 때 글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텍스트 효과에 반사에 근접 반사 터치, 근접 반사 터치를 거시고 그 다음에 변환까지 걸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최신 문제에서는 변환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위로 기울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위로 기울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적당하게 문자와 텍스트 상자가 깨졌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방향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치시키면 되겠죠. 슬라이드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면 거의 비슷하게 만드시면요. 거의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 1번이 끝나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슬라이드 2번은요. 목차를 쓰시는 거예요. 제목부터 쓰시는 겁니다. 항상 제목부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도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게 육각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동그라미 밑에 좀 각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오각형 이 모양이 아니라 어딨죠?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이쪽 편도 같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육각형으로 일단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목차에서 조금 한 5분의 2만큼 더 지나간 것 같죠? 이렇게 쓰고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너비를 정해야 되니까 적당하게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은요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이거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이 모양은 한 번만 찾아봅시다. 기본 도형에 여기 있네요. 눈물방울이라는 모양이 있죠. 눈물방울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얘는요 조금 눈물방울이 위쪽으로 치우쳤잖아. 그래서 해주시고 위에 목차랑 닿으면 좀 그러니까요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해전이 됐는데 1이라고 써보세요. 글씨도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텍스트 상자로 흰색에 그냥 숫자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신 다음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사를 하기 전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색으로 글씨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이 다 써주셔야 돼요. 굴림의 24 색깔을 검정색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4개를 복사를 하시면 되죠? 너무 크게 그렸나요? Shift랑 같이 누르면 이렇게 그려지는 너무 길쭉하게 했네요. 컨트롤 Z, Z, Z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조금 줄이고 얘도 대각선으로 조금 줄여서 4개가 좀 바르게 들어가도록 좀 해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2개, 3개, 4개 그죠? 숫자를 2 컨트롤 Z 조금 흔들리거나 바뀌면요 컨트롤 Z로 한 단계 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조정과 하회, 조정과 하회, 탭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조정과 하회의 교육, 조정과 하회의 교육.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인사 조정, 짝대기, 하회, 처리 건수, 제일 긴 거를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분쟁, 조정, 절차.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도형에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이걸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하이퍼링크를 걸으셔야 되잖아요. 문제에 보시면 텍스트의 하이퍼링크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걸어 주셔야 됩니다. 하이퍼링크로.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우리는 오른쪽에 그림만 집어넣으면 슬라이드 2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4에서 잘라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저거만 악수하는 장면만 테두리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악수 장면이요 되게 납작하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잘라놓고 얘를요 조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거를 바꾼 적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얘도 세 번째, 네 번째 도형 그 사이에 좀 위치시키셔서 좀 비슷하게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설정들은 없잖아요. 다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집어 넣으시오가 끝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슬라이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제목부터 쓰시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조정과 하에 왜 이렇게 맨날 얘기하냐면 맨날 까먹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 번호, 텍스트, 글머리 기호를 작성해서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먼저 모양대로 첫 번째 바꿔주시고 글꼴도 문제에 주어진 대로 굴림 24포인트 굵게
먼저 하시면 나머지 두 번째는 탭키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reconciliatio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고 두 번째 단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탭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4포인트가 20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글꼴에 굵은 거를 꼭 해제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굵게가 표시되지 않으니까 바꾸셔야 되고 글머리 기호도요. 여기 작은 정사각형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바꾸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오타를 치시기 쉬우니까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다 입력을 하세요.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줄을 바꿔도 되는데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잘 안 쳐지네요. 됐죠?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문단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전부 다 동일하게 1.5줄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1.5줄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글 상자가 텍스트 상자가 줄어들더라도 글씨 크기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끊어주시고 프로세스가 올라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true o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영문을 썼으면 여기 이 단락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눌러서요. 한글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옮겨놓고 여기 이 단어를 다 지우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정과 하에 먼저 글씨를 쓴 다음에 지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식이 똑같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입력이 되니까 조정 그 다음에 법원을 비롯한 제3자가 하해에 이르도록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 엔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득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다가 하회라고 해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그리고 이거는 것을 약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것을 약 올라와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동영상만 삽입을 하면 되죠. 삽입해서 비디오에 비디오 파일 문서 폴더의 동영상 피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을 집어 넣으시고 크기를 적당하게 줄이신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모양의 위치대로 프로세스와 5와 사이에 입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설정까지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에 체크를 해주시면 슬라이드 3번이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한 3개 정도 하고요. 일단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슬라이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일단은 제목부터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처음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무조건 제목부터 쓰시는 거예요. 조정과 하해의 개요. 조정과 하해의 개요.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슬라이드 3번은 표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누르시고 표를 세야죠. 열이 하나, 둘, 세 개고 행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래서 열이 3개고 행이 5개인 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표를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깁니다. 그렇죠? 디자인에서 머리끄랭, 주문행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 스타일 테마 1 강조 5를 적용하는 겁니다. 표 스타일 1 강조 5 적용을 하면 이 표가 바뀌고 여기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거는 글꼴이 도둠에 18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 안에 커서를 두지 마시고 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되고 홈 탭에도 있다고 했죠. 도둠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 차라리 그러면 홈이 훨씬 더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표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를 대각선으로 상단 도형이 들어갈 자리랑 좌측 도형이 그려질 자리를 남겨두고 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쳐줄 거 합쳐주시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병합.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사건 접수. 이렇게 되면 표의 가운데에 입력이 되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문제 합의 권고. 탭키를 눌러서 옆으로 가시면 되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파견. 글씨가 조금 잘리네요. 그렇죠? 자발적 일단 쓰겠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 합리적인 중재 판정. 이거를 처음부터 맞춰서 딱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죠? 자, 좀 더 칸을 맞춰놓고 파견. 얘는 안 들어오네. 도달하도록. 얘를 조금 옆으로 당길까요? 도달하도록. 그쵸? 조정하니까 칸이 맞으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립 띄어쓰기 잘 보셔야 되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얘는 빼기가 들어가 있죠. 분쟁 상황 이해, 합의 문서 작성, 해결 방안 모색. 그럼 얘는 두 개가 합쳐졌네요. 그렇죠? 얘는 셀 병합. 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통한 여행, 이행 여부라고 쓰고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다시는 겁니다. 좌측 도형부터 할까요? 삽입의 도형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양쪽 모서리가 대각선에 둥근 게 아니라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집어넣되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하나로 만들고 얘는요 좌우대칭으로 뒤집혀졌죠. 그래서 적당하게 칸 크기를 맞추신 다음에 서식에서 좌우대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분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 Shift 엔터 분쟁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가야 되니까요.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에 보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한 다음에 하나를 복사해 주셔서 붙이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이신 다음에 이때까지 그리시고 단체 분쟁, 개인만 단체로 바꾸면 되고 그러면 좌측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상단 도형 두 개의 도형을 조합으로 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세 개의 도형이 그려졌는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하나의 칸에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Alt키를 누르면 조금 부드럽게 도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삽입의 도형에 얘는 평행사변형을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줍시다. 조금 먹고 들어가게. 됐죠?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담, 짝대기, 교섭 이렇게 쓰시고 이 글씨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도형들에는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아니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를 복사하시고 또 하나를 복사하시고 얘네는 기니까 조금 두 번째 칸에 맞춰서 좀 줄여주시면 되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붙여서 칸에 맞춰서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글씨는 바꿔 써야겠죠? 조정, 화해, 중재 판정 글씨들을 중재 판정이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슬라이드 4번도 이렇게 쉽게 끝났잖아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고 표를 선택을 했을 때 꼭 도둠의 18포인트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차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일단은요,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제목부터 쓰는 겁니다. 민사 조정, 화해 처리 건수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여기 있는 차트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문제에 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누르고 하면 또 엑셀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목이랑 계열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단독 엑셀에서는요.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 탭키를 누르면 열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소액, 상소, 합계 계열 1은요. 2008년이고 탭 2018년이고 이렇게 해서 파란색의 선만 이렇게 긁어서 필요한 영역만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온다고 했죠. 계열 3을 지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21370 일단은요. 심표를 안 넣으셔도 돼요. 4826 27472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4611 58279 58279 2018년에도 39214 8739 36974 36974 13168 13168 98095 98095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심표 스타일까지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 그려지는 이 표시 형식이 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표 형식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차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엑셀을 닫고요.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차트를 선택을 하고 주의할 점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꼭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문제대로, 문제 위에서부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둠 16포인트 외곽선, 윤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른쪽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서 한 문제씩 문제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차트 제목을 넣으라고 했죠.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레이아웃에 보시면 차트 제목 항상 차트 위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 민사 1,2 심 조정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해 처리 건수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부분 하셔야죠. 궁서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궁서 24 여기서 거의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림자 빼고 굵게 돼 있고 채우기 흰색 여기 도형 채우기를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그 다음에 안 하는 거는요.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얘는 서식에 있잖아요. 서식에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아래쪽 적용하시면 첫 번째가 해결이 되고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 흰색 차트 전체를 선택하시고 노란색 차트가 그려지는 부분이 그림 영역이니까 그림 영역을 흰색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보니까 눈금선이 없잖아요. 눈금선 선택해서 지우시고 자, 세 번째 사각형 데이터 서식 2018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항상 같죠? 2018년 차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네 번째 확인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요? 앞에 있는 영상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아요. 유형들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보조축으로 바꿔줬을 때 그 축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는 0, 만, 2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쓴 거는 빼기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단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를 선택을 하되 쟤를 빼기를 0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숫자로 바꿔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도 얘의 표시 형식을 숫자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밑에 있는 부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0에서 만까지 기본축은 7만까지 맞는데 보조축은요. 0, 3만, 6만, 9만, 12만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되 얘의 주 단위가 2만이 아니라 3만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닫기를 누르시면 축들도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값표시라고 했습니다. 값표시 합계의 2018년 계열만 여기에서 98095가 입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2018년에 계열을 선택을 하려면 한 번 더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아까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9805를 달아주시고 데이터 테이블 표시라고 했죠. 범례는 없애고요. 범례는 없애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를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 거의 대부분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데이터표 표시만 하라고 하면 그거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표 표시를 누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편집만 남았네요. 그렇죠? 도형을 자세히 보면 한쪽 모서리가 둥근 도형이잖아요. 그러면 삽입해서 도형을 일단 달아줍니다. 모서리가 둥근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아니고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을 해 주시되 조금 당겨 주겠습니다. 저기 좀 더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채우기 파랑 투명도 50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파란색 투명도 50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개체 서식에서 투명도를 50 그 다음에요. 외곽선 없음이라고 했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그 다음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대법원 자료라고 해서 대법원 자료라고 쓰되 얘를 글꼴을 굴림의 18포인트 검정 굴림 18포인트 검정색으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면 우리가 차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슬라이드 5번이 완성이 되고요. 자, 문제랑 그림이랑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랑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빠짐이 없으면 우리는 슬라이드 5번도 제대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슬라이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에 일단은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제목부터 쓰는 거예요. 분쟁, 조정, 절차라고 쓰고 슬라이드 6번은요. 1번, 2번, 6번은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레이아웃을 지우고 시작하자고 했죠. 빈 화면에서 우리가 반을 나눠서 입력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반 잘라서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도형을 작성할 때 스마트 아트가 항상 2개씩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아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좀 헷갈리시면요. 이렇게 안내선을 켜놓고 하세요. 보기 메뉴에 안내선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안내선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하나의 도형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하나의 도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층에 깔린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일단은 갖고 오는 겁니다.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얘네들은 조금 짧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그리시고요. 어제 보니까 복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복사를 해놓고 두 번째 사각형을 좌우 대칭으로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나중에 변형을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을 깔았으니까 이 로고가
조금 했으니까 조금 더 올려줄까요? 아니면 조금 줄여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형에 특별법이라고 해서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 오른쪽은 각지네요. 삽입에 도형 찾는 게 일인데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은 각져. 양쪽 모서리가 둥근.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이거네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란으로 일단은 하나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얘도 같이 내릴까요? 자, 여기에 특별법이라고 쓰되 여기에 사용되는 도형들도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쓰세요. 특별법이라고 쓰고 한 가지 팁은요. 얘를요.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면 내가 앞으로 그릴 때요. 이 도형들은 전부 다 굴림의 18포인트로 걸리는 거예요. 자, 잘 모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정보는 육각형이니까 여러 번 자주 그려보시면 이런 도형들은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려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개인정보. 나중에 이게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그룹을 정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에서 개인정보로 선을 내려줘. 안 맞으면 안 맞죠? 이 선을 빨간색 이렇게 그 다음에 선 모양을 검정색으로 바꾸되 두께를 조금 있는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 윤곽선의 대시가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로 그 다음에 얘는 파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시의 모양을 파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쟤는요. 어떤 걸까요? 양쪽이 둥근 것 같은데 대각선 모서리가 둥근 그래서 이 사각형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조금 더 당겨진 것 같아요. 당겨지고 그렇죠? 여기에 도형이 3개가 더 들어갔네요. 삽입에 오각형 아주 제일 하기 싫죠? 이 도형 작성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좌우 대칭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도형에서 요건가요? 배지인가요? 배지를 달아주고 얘는 조금 더 굵은 것 같아요. 굵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직접 하나씩 입력하시는 수뿐이 없어요. 효력, 그 다음에 도속력. 이제 밑에다가 이제 하나 더 그리셔야죠. 도형의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여기 하나 그려지고 얘는 좀 더 납작하고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을 갖고 와서 좌우 대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해보시면 조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수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 얘는 좀 내려주고 얘가 조금 더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도형은 뭘까요? 위에가 이 도형은 뭘까요? 위에가 잘렸는데 요건가요?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되 얘가 좌우 대칭으로 그렇죠? 선택을 해서 내려주면 되고 얘가 좌우 대칭으로 그렇죠?
납작하게 글씨를 쓰면 됩니다. 전자, 시프트 엔터, 거래, 금융, 분쟁, 금융, 시프트 엔터, 분쟁, 다음에 무역, 시프트 엔터, 분쟁.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 같은 거 붙으면 되죠. 삽입에 도형에 T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린 T를 넣고요. 그 다음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바닥에 있는 도형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으로,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정해 주시고요.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 효과는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에서 밝기 변화. 다른 옵션은 없으니까 밝기 변화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똑같이 입력을 하셔야죠. 똑같이 입력을 하시되, 삽입. 얘는 스마트 아트가 사용됐으니까, 얘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또 제목 타이틀로 들어간 것 같아요. 타이틀로 들어가되, 여기서 조금, 양쪽이 아니네요. 대각선이 둥글어야 되는데, 대각선이 요거네요, 요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또 갖고 와서요. 글씨를 씁니다. 분쟁, 조정 절착. 분쟁, 조정, 절착. 그 다음에 여기 어제 나왔던 도형이네요. 그죠? 상하 화살표 모양의 화살표를 갖고 와서 당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슝 당기니까 한 방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양쪽이 둥근 사각형을 위쪽으로 또 달아주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뭐 유선같이 또 동그란 모양이 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동그란 모양, 총알처럼 동그란 모양을 길쭉하게 하되 얘는 회전이 되어 있잖아요.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장 모양 같은 거. 공장 모양 같은 게 이건가요? 얘가 앞뒤로 뒤집어 주면 될 것 같아요. 회전으로 상하 대칭. 그러네요, 그죠? 도형이 뒤집혔을 때는 글씨가 글상자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일단 써볼게요. 분쟁, 시프트 엔터, 접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합의, 권고, 활용, 위원회, 회부, 전. 얘는 더 길어야겠네요. 옆쪽으로 좀 길게. 그럼 여기서는 글상자를 사용을 하셔서 쓰세요. 글상자를 불러와서 빈 화면에 클릭을 하시고 삽입에 텍스트 상자 가로 글상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조사, 시프트 엔터, 검토. 그런데 얘는 글씨가 가운데로 맞춘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글씨가 입력이 안 될 때는 도형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되 얘는 나중에 한꺼번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꿔주셔야죠. 이거는 나중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 아트 두 개 삽입하면 이제 되네요. 스마트 아트에 사각형이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는 프로세스형의 기본 프로세스형이네요.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에 수락 밑에, 그 다음에 조정, 시프트 엔터, 성립 밑으로 조정서 발급, 조정서 시프트 엔터 발급. 이렇게 쓰되 얘도요,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작성을 해볼 때 얘기했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포인트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최대한 또 도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대각선으로 최대한 줄여주시는 거예요. 글씨도 바뀌면 안 되는데 자, 최대한 줄여주시되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굴림의 18포인트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줄이겠습니다. 굴림의 18포인트 저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됐으면 줄여주시고, 적당히 줄여주셨으면 대충 하셔도 됩니다. 대충 하셔도 돼요. 대충 하면 또 안 되지만, 여하튼 3차원 만화 디자인도 적용합시다. 여기서 3차원 만화로 적용하시고, 정사, 만화, 됐죠? 네,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좀 더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고, 좀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스마트 아트를, 얘는 화살표로만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를 넣되 쭉 내려주는 화살표인데, 요건가요? 연속 화살표 프로세스요? 확인. 한번 해보죠. 협상 밑으로, 설득 밑으로, 중개부터 이해. 4개가 들어가고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 얘도 역시 굴림의 18포인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굴림의 18포인트. 18. 됐죠? 그러면 이 크기가 또 도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너비랑 높이도 최대한 저 도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글씨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줄여주시고 위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좀 더 줄어야겠죠? 아래 위로 좀 더 줄어줘야 될 것 같아요. 높이랑 너비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건 아니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잘 안되네요. 너무 또 줄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줄이면 안되네요. Alt를 눌러서 조금씩 됐어요.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요, 이 스마트 아트에도 뭔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3차원 강택 처리, 디자인에 3차원의 강택 처리까지 적용을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룹을 정하는 겁니다. 그룹을 정해서 애니메이션까지. 이거는 다 입력이 됐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18포인트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 글씨가 안 써지는 도형도 굴림의 18포인트. 컨트롤 G. 그 다음에 얘를요, 한번 이렇게 옆으로 당겨보세요. 다 움직이는지.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또 이제 됐으면 애니메이션까지. 그룹화후 애니메이션 효과 실선무늬 세로. 애니메이션 실선무늬 효과 옵션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연속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봤으면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이 도형을 선택을 해서 홈에 굴림의 18포인트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5번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까먹고 안 하는 부분이 여기 테두리 안 하는 거, 그 글씨체 안 바꿔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 도형에 외곽선을 안 지우는 거, 그런 부분들을 빼먹고 안 하시는데 그것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4번 슬라이드도 이렇게 도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도형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슬라이드에 주어진 도둠의 18포인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글머리 기호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가 자동 맞춤 안함으로 되어 있는지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굴림의 24 전부 다 맞게 작성이 됐었다면 우리가 저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시험이 끝나게 되겠죠? 저는 도형의 색깔들을 따르게 바꾸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 다른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제대로 성적이 매겨지실 거예요.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묶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기출문제를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시면 다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400점 이상 받으셔서 한 번에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